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고대나 중세의 기병하면 지금의 전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 위에서 화살을 쏘아 공격하거나 말 위에 앉아서 활을 쏘아 공격을 하거나 말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일반 병사들은 그 말들을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병들이 뭉쳐 있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많은 공격력을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병들이 일렬로 종대로 달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수많은 병사들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여 기병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겁니다. 기병은 드넓은 평야지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협곡이나 산의 골짜기 등 산악지대에서 기병으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보병 부대 지휘자라면 앞에 기병이 몰려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무가 있고 지형이 경사를 진 곳이나 그런 곳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타고 나무 사이로 달려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말들이 움직임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산성에 올라가 방어를 합니다. 조선에서 기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기병 수천기가 몰려가 전쟁을 하는 그런 표현을 드라마에서는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80%가 산악지역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에는 평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격을 받게 되면 산에 올라가 방어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면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성벽을 쌓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산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청나라 부대가 몰려와서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도 함락되지 않았던 산성입니다. 물론 조선에서는 항복을 했지만 그것은 식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기병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조선에도 기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1000기 이상이나 되는 기병부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기의 기병들이 한 번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활동 범위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기병을 양성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한반도 땅입니다. 북위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남제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병이 어떻게 서해 바다를 건너서 싸웠나 그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기병 수십만이 공격하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산 위에 성벽을 쌓아서 방어를 하는 한반도 특성상 기병이 쳐들어온다고 한들 어떻게 공격을 해야만 할까요? 나무 사이를 말 타고 올라가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친놈이거나 도른놈입니다. 북위가 공격한 기병 수십만은 기병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는 아닙니다. 기병이 상당수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그냥 기사를 기병으로만 적어놓은 일은 아닐런지 생각해봅니다. 수십만 군대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은 보급부대입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도 그러한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가 역공을 하는 전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일수록 적군이 침략을 안 합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 군데만 잘 방어한다면 잘 방어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쪽은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이고 남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과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어서 산과 호수의 지역을 잘 방어한다면 침략이 어려운 지형을 가진 곳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압록강 하류만을 잘 방어한다면 대군이 쳐들어오기 힘든 지형을 가진 지형입니다. 지형이 가진 이점을 살려서 방어를 잘했다고 한다면 정말 천혜의 요새를 가진 지형입니다. 조선에선 명나라만 믿고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에서의 전투는 이게 다입니다. 한반도를 뺏어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침략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말을 하자고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침략을 많이 받은 땅이 아니고 안전한 땅입니다. 그럼 기병으로 운영되는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4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또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어 격퇴하였다. 이 기사에 나오는 구양성은 과연 어디길래 왕이 기병 2000명을 보내 격퇴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학계에서 말하기를 충청북도 괴산이나 충청북도 옥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 초기인데 충청북도 괴산군이 신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경주에서 이곳까지 기병 2,000명을 보내서 백제군을 격퇴하였다고 하니 이 지형을 보겠습니다. 소백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기병으로 움직이기 상당히 힘든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병으로 가는 것보단 빠를 수 있습니다. 괴산이나 옥천이 신라 지역이라고 하면 상주에서 보병이 지원 가면 훨씬 빠르고 어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기병 2,000기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험한 산악 지역입니다. 167년 8월에 신라왕이 일길찬 흥선을 보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나라 동쪽의 여러 성으로 쳐들어왔다. 신라왕도 몸소 정예 기병 8,000명을 거느리고 뒤를 이었는데 순식간에 한수까지 이르렀다. 왕은 신라 군사의 수가 많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앞서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었다. 신라왕이 몸소 정예 기병 8,000명을 거느리고 뒤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적은 수의 기병이 아닙니다. 기병들이 한 줄로 행렬을 해서 온다고 한다면 한 마리당 5m는 잡아야 되니 4만 미터로 줄을 서서 와야 합니다. 40km로 줄을 서서 온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장관입니다. 한 줄로 서서 오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산악지역에서 뭉쳐서 온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말이 안 된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반도 특성상 산악지역이 많아서 농사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짓밟고 가면 정말이지 군주의 자질이 없습니다. 602년 가을 8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의 암악산성, 모산성이라고도 한다. 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 이정의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강한 기병 수천 기를 보내 암악산성을 포위한 백제군을 기병이 뒤에서 공격을 하니 도망을 간 듯합니다. 백제군은 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로 암악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니 그 보병을 공격하기 위해서 신라에서는 기병을 보냈으니 백제에서는 암악산성 공격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 듯합니다. 산에 있는 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병으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병을 상대해야 하는 창익인 창병이나 같은 기병을 백제에서는 동원 안 한 듯합니다. 기병만이 나오는 기사이고 수천 명의 기병을 운영하는 전투에 대한 기사는 3개가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전쟁에서만 3개의 기사가 있고 고구리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만주 벌판이 있기 때문에 산악지형에서 운영하는 기병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병의 수가 몇백 명이 이동하고 전투가 있었지만 기병의 수가 작아서 언급은 안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서는 수많은 기병들을 운영해왔고 많은 전투가 있어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기병이라고 하면 신립이 이끄는 기병부대가 전부라고 합니다. 신립은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전멸을 하여 기병부대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기병부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수의 기병들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이라고 해도 말이 뛸 수 있는 길은 다 있으니 소수의 기병들이 움직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천의 기병과 수만의 보병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한반도 땅, 특히 경상도 지형은 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도 산만 보일 뿐 평지에 들어서서도 길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기병들이 일렬로 쭉 뻗쳐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냥 매복에 몰살 당하기 딱입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기병을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았고 많은 수의 기병을 운영한다고 해도 효과를 내기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수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신라의 기병부대, 한반도 경상도에서는 운영을 해보아야 산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활약을 보이기 힘든 기병부대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오는 신라의 기병부대가 있습니다. 신라는 평야지대인 강소성 안희성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의 나라입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이고 고구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기병부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옵니다. 산악지역인 개마고원 그리고 압록강 일대, 지금의 요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하의 동쪽, 이 지역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이곳 또한 기병부대를 운영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만주의 벌판에는 고구리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주 산악지대 달려라 광개토대왕이 맞는 답 아닐까 하는 학계의 주장이 아닐까 합니다. 고구리는 만주 벌판을 달렸고 화북평원도 달리고 서쪽으로는 탈라스까지 달렸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